everyone.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1주년이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봤는데요. 와, 정말 이렇게 월스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듬뿍 에너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에너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어떤 일정들 벌써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6월 말이에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우리 당장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물 지표상에서는 좀 중요한 지표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정들에서도 보면 네, 실적과 관련한 이 이슈도 있거든요.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다음 주에 보시면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세부 항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지난 1분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1분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는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물가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미국은 CPI라고 하는 게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또 하나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물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5월 달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소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나올 거니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월 FOMC 직전에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 PCE 디플레이터와 그리고 7월 중순에 있는 소비자 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향방이 꽤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PCE는 지난달에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떨어지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움직임들, 뭐 대표적으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움직임 어떤지 한번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 후반부에 가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가 일단은 월 말에 그 해당 월에 잠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가서 확정치가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유로존 내 주요국들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나오고요. 유로존의 잠정치도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일정 중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럽 중앙은행을 주최하는 ECB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수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수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수요일 날, 이날이죠. 이날 연준에서 발표하는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이때 페드 파월 의장이죠. 그리고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죠. 그리고 뭐 BOJ 이제 우에다 가조 총재 이렇게 해서 등등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발언들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실적과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지금 소매와 관련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과 나이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니까 요까지 좀 같이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시험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최근 시장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투자 심리가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고 AAII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주간 단위로 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6개월 후에 시장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또는 그냥 뜨뜻미지근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강세와 약세를 전망한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 스프레드 지표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좀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그리고 이제 2주 연속으로 보면 이게 지금 2021년 이후의 최고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시장 랠리가 시작한 거는 계속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3월 중순 이후부터 오히려 그 상승폭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막 시장에 더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이 스프레드가
높게 올라가는 수준에서 보면 약간의 역발상 투자의 전환점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데이터거든요. 뭐냐면 이 투자 심리 스프레드가 높게 치고선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 압력이 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저점 이후에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26%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술적 지표들 상에서도 좀 과열에 대한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움직임 여러분께서 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1분기 GDP 확정치입니다. 물론 이미 3달에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크게 받아들일 큰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세부 항목들의 변화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역시 미국 GDP의 70%는 소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소비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 1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소비나 정부 지출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투자나 순수출 같은 경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투자 관련해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순수출 같은 경우도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소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 지출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1분기도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크게 대동소이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1분기와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장 2분기 내용부터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2분기와 관련한 데이터는 미국의 경제분석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GDP를 발표하는데 이거는 이제 2분기가 끝난 데이터가 7월 말에 처음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애틀란타 연원에서 나오는 GDP Now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소비와 순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단에 보면 이 소비에 대한 기여도가 최소 2%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순수출 같은 경우에 적어도 플러스의 영역, 그러니까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애틀란타 연원에 나오는 GDP 나우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순수출은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소비와 관련한 부분 아까 1분기에 최소 2%대라고 했잖아요. 2%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5월 말에 1.6%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둔화하고 있고요. 일단 6월 20일 데이터로 보면 0.62%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1.9% 예상하는 성장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와 순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 아까 제가 미국의 GDP는 70%가 소비라면서요.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좀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저희 한 2년 전에 2021년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해지면서 그 각 항구마다 컨테이너선들이 계속 줄지어서 선적과 하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지어 있었던 그런 사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서부항만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물량들이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 전체 물동량의 40%를 처리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서부항만, LA항이라든지 롱비치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부항만의 컨테이너 선적 또는 하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특히 보시면 2021년에 이렇게 급증했던 것들이 지금 그해 2022년부터 쭉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좀 내려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인바운드예요. 인바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수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빨간색 선이 수출인데 수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품들이 이제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골판지가 필요하겠죠. 포장지 재료인 골판지가 필요할 텐데 그 수요도 줄어들고 있더라. 근데 얼마만큼 줄었느냐? 금융위기 이후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가보면 이 말인즉슨 뭐냐면 사람들이
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 소비한다라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월간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레드북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 조사 기관인 존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내 소매업체들 약 9,000개 정도, 9,000여 개 되는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매주 단위로. 무엇을 조사하냐면 작년 같은 주간 대비해서 매출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젯밤에도 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 지난주에는 0.4%였고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된 게 0.6%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매 판매와 상당히 좀 동행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국에는 소비라고 한다면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생산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보면 산업 생산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 내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도 최근 들어서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디스 같은 경우가 간밤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점은 좀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저희가 월스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몇 주 전에 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지금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가 1997년 이후부터 있는데 97년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이 말인즉슨 공급망이 풀리다 못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적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한창 병목 현상이 심했을 때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류 운송과 관련한 비용이었어요. 그 비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보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발색 건화물 운임지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운임지수인데, 보시다시피 20년에 거의 뭐 1000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들이 쭉 가서 거의 한 4-5배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보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예요? 전방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생산을 해도 물건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과 관련한 지표들이 개선이 되는 건 좋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앞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선수단 사이클이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경기가 아주 좋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겠죠. 거래처를 늘리고 생산을 늘리고, 그러려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익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 이익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증시를 지탱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익 개선이 바로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상반된 모습들이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좀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S&P 500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시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 ISM 제조업 지수 외에도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약간 다이버전스,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이 뭐 좋게 잘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우 운송지수 평균지수와 그리고 미국 지역은행 ETF가 있는데 이거 이제 티커가 KRE입니다. 이것과 같이 좀 비교해 보면 이것도 역시 산업단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가는데 지금 지역은행 ETF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다행히 운송평균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을 해서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괴리가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운송사업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서부 항만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중부, 동부, 남부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철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미국에는 상업용 트럭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트럭들이 얼마만큼의 물건들을 싣고 다니느냐와 관련한 데이터가 바로 운송사업자 트럭 톤수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부터 22년까지 쭉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운송평균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ISM 제조업지수와 운송평균지수 같이 또 비교해 보면 최근에 운송평균지수는 이렇게 좀 전년 대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ISM 제조업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선순환인 건데 이게 선순환인 건데 지금 선순환 사이클에 약간의 차질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한 거고 앞서 보셨던 뭐 공급망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서방만에 대한 선적이나 하역 규모 이런 부분들 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항공 운송도 꽤 중요하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페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항공 운송 업체가 뭐 페덱스라든지 UPS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페덱스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끝나기 그 결산 기간이 5월이기 때문에 이제 한 회계 기간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회계 연도 즉 2024년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뭐냐면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좀 낮은 한 자리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강도 비용 구조 조정을 계속해서 단행하겠다. 그 규모가 무려 18억 달러입니다. 18억 달러라고 하는 이 고강도 비용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뭐 인력 구조 조정도 포함이 되고 있고 또는 자산의 재배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올해 전체적인 물동량이라든지 운송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수요가 생각보다 좀 둔화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은 뭐 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 것들은 진짜 안 좋게 나오고요. 또 좋은 것들은 또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앞에서는 약간 소비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비시장 견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저희가 월스파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면 일단은 초과 추측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뿌려준 이런 현금성 자산들이 이렇게 지금 저축의 형태로 남아있다가 이제 소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이를 빼보니까 대략 한 4, 5천억 달러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한 초과 저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계 순자산과 관련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작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주식과 관련한 부거든요.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의 효과를 줌으로써 소비를 좀 더 지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견고한 노동시장인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노동시장이 워낙 좀 타이트하게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4%대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를 견조하게 버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지표를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매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4주 평균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시 지금 연초에 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뭐 최근 들어서 한 달 전에 약간 이 부정사기 이런 것도 부당수급
부정수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 좀 걸러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집계하니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느냐 높아지지 않느냐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업들이 보면은 여전히 구직자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매달 소개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Job Openings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건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지금 현재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게 온라인 고용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인디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업들이 우리 사람 뽑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잡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잡 포스팅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도 이 구인 건수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1.74개인데 이게 계속해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소비 시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기관 중에 하나인 또 리서치 회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소비력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고 올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에 대한 긍정론이 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상당한 초과 저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계순자산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부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노동시장이 당장은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 상승률이 소비화력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소비와 관련한 선행이나 동행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적당하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과하게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순환 사이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ECB 포럼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요일에 끝나는 수요일에 파월이라든지 크리스틴 라가드 ECB 총재라든지 이런 주요 중앙은행장들의 발언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긴 하는데 당장 확정치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1분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음 주 말에는 이제 금요일에는 5월 PCE 디플레이터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유럽의 CPI 잠정치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단에서 보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선행성이 꽤 높은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부분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글로벌에서는 유명하고 중요한 소매 업체이죠. 그래서 이 나이키의 실적이라든지 올해 전체적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너럴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먹는 것 단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을 좀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현재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부분들 포인트로 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한 주 또 있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